금융사기 고소 대처 방안 알아보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는 모두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법정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보통 투자 실패를 겪는 경우 큰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거짓된 정보를 흘려 투자를 유도하거나 거래처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은 상대를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시기적절한 조치만 진행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다시 되찾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기에 의해 투자 손실을 당한 경우 자책하는 마음에 대응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법조인에게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금융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다단계 투자, 가상화폐, 부동산 대출, 자동차 보험, 대포통장, 주가 조작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성립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속이거나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성립하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상대방이 권유했더라도 거짓된 정보나 약속을 통해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시 피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였죠. 금융사기의 경우 사기죄 이후에 유사수신법에 저촉되는 사안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법령상 인가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법 위반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구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사기로 인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금융사기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있었던 임 씨의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평소 보험 설계사로서 얻는 근로소득과 저축을 통한 예금 이자 수입을 주요 소득원으로 두고 있었으며 주식 등의 투자 재테크에는 소극적인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금 이자 소득만으론 자산을 형성하고 부를 축적하기 힘들었기에 임 씨는 적극적인 투자를 염두에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 상품을 두고 고민하던 임 씨는 어느 날 우연하게 자신이 담당하는 고객인 김 씨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투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는 상품이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김 씨는 언급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럴듯한 여러 부연 설명을 들으며 임 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상품에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 설명회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임 씨를 포함하여 4명이 투자에 동의하였고 김 씨의 상품에 수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몇 개월 동안 임 씨는 김 씨의 설명대로 높은 이율의 이자, 소득과 감사 명목으로 연봉에 준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 씨는 만족스럽게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이자 수입이 갑작스럽게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 씨는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이미 두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투자 설명회 당시 방문했던 회사 사무실 역시 폐업하여 사라진 상태였고 임 씨는 자신이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건넨 금액이 상당했기에 임 씨는 큰 피해를 입고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에 더해 얼마 후 임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검거되어 금융사기 고소가 진행된 김 씨의 공범으로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임 씨는 업무 외에는 김 씨와 친분이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느낀 임 씨는 투자회사 명함까지 받았기에 김 씨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무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임 씨는 법무법인 AL의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권고된 김 씨가 임 씨를 속여넘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투자를 부추긴 점이나 이후 임 씨가 자신의 재산을 동원하여 피해를 변제하려고 했던 점 등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밝혀 임 씨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참작되어 임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금융사기로 인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승소하더라도 피해 금액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초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를 진행해야 하며 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동결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드립니다. 유사수 신행위와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와 조건을 제시하여 형을 덜어야 하는데요. 단연간의 실무 경험을 쌓고 승소를 이끌어온 법무법인과 함께 하시어 법적 조력을 받고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